안녕하세요. 비어 컨설팅의 알렉스 김입니다. 저희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박람회 중인데요. 이쪽은 이제 김철 원장님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 SS 토론토의 찰스라고 합니다. 찰스 원장님이 네. 토론토시고요. 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밴쿠버고,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캐거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BC, 알버타, 온타리오 세 쪽 프로빈스에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PGWP도 막힐 것 같고 학생 비자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찰스 원장님 혹시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실 분? 네, 지금 이제 그 학생 비자와 PGWP가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온타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치. 한데,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네, 학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예전처럼 모든 과정에 모든 학과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헬스라든지 스템, 뭐 IT 쪽이라든지 기존에 많이 해왔던 과정들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업데이트된 CIP 그 직군별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PGWP도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제 유튜브에서 댓글도 달렸고 이제 찰스 원장님 쪽에서 이제 질문도 들어왔던 게, 유아교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한번 찾아봤었죠. 네네네네. 지금 이제 막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치.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계속 부분이고, 오늘 저희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유학에 국한을 두면 안 되고 이민과 이게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지. 때문에, 원스텝 쫙 가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유아교육만 봤더니 유아교육은 또 안 돼요. 하지만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또 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장애인을 그렇죠. 맞아요.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이런 거. 이게 저희도 사실은 이제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학생들도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유아교육이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너무도 많은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컬리지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니버시티들과도 얘기해봐야 되고, 이민 관련해서도 규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럼 이미 원두리 원장님 혹시 추천할 만한 어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관심이 사실은 PGWP잖아요. 맞아요. 3년 PGWP 받는 거에 대해서 변경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학생 비자를 접수한 사람까지는 이전 룰을 적용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면은 이번이 10월 초잖아요. 그렇지. 한 달 남았어요. 10월 초니까 학교를 일단 빨리 어드미션 진행하면서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 비자도 같이 서류 준비해서 목표를 11월 1일 이전에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학과를 선택하시든 컬리지를 선택하시든 폴리텍을 하시든 간에 일단 기존 룰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막차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10월 31일까지 학생 비자를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에 제가 학교에 입학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입학 원서를 집어넣고 학교에 레터 오브 액셉턴스를 받고 PAL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많이 걸리던 학교도 뭐 3주, 4주 걸리던 학교들이 있는데 오래 걸리네. 지금 저희 발표 나고 나서 빠른 학교들은 지금 3일. 우와. 네, 지금 굉장히 빨리 다 뭐 저희들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생각된 학과들이 한 열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선착순이 아닌 뭐 성적순으로 입학을 한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해진 시간 내에 팔과 입학 허가서를 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 온타리오 컬리지들이 보통은 입학 허가서가 나오고 발급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학비의 일부를 디파짓을 해야지 팔 레터를 줬었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이 학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입학 허가 승인이 나면과 동시에 입학 허가서 팔을 같이 줍니다. 어우,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즉슨 10월 31일 전에 학생 비자를 넣을 수 있게끔 학교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원서 지원을 했고 입학이 거의 될 것 같으면 동시에 학생 비자 그렇죠. 서류를 준비를 하는 게 예전 맞네요. 같으면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학교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오퍼가 오게 되면 디파짓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학허 가서 PAL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자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앞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행을 시켜놓고 비자에 관련된 건 또 잔고증명이라든가 기타 서류들 다 준비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레터 오브 어셉턴스랑 팔이 나온 순간에 우리가 나머지 서류가 준비돼서 바로 접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늘 찰스 원장님은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유학 담당자나 이제 이민 담당자랑 이걸 빨리 먼저 준비하시죠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학교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학과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유학을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 포인트네. 네, 왜냐면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학교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과는 학교 내에서 학과가 변경되는 거 괜찮아요. 네. 그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본인들이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입학허가서 받고 파를 받은 상황에서 학생 비자를 최대히 빨리 서둘러야 나중에 3년에 대한 PGWP에 영향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하. 학과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되는 게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죠. 올 초에 뭐 학생 비자 캡 줄이겠다. 그렇지. 팔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학생 비자 줄이겠다. 음흠. 또 중간에 LMI 변경안 나오고 최근에 주지 주재원 나오고, 비자까지 하고 주재원 비자 PGWP 바뀌고. 나오고. 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준비가 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빨리 지금 혜택을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변경되는 안에 따라서 학과 선정 좀 신중하게 해주시되 너무 겁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2년 3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맞아요. 저희들이 오늘 얘기 나눈 결과로는 이거보다 심하진 않을 거다. 나는 앤드류 원장님한테 지금 이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PAL, 네. 학교의 리미테이션도 PAL이 가지고 있고, 학교가 PAL을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원장님이 잠깐만 해주시면. 네네네. 그 PAL이 나온 취지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국제학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캐나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정 국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 너그러운 캐나다가 특정 국가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나 이걸 제한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 공을 주정부에 던진 거죠. 책임을 이제.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학생을 몇 명을 뽑을 거야. 자, 알버타 몇 명 뽑고 BC 몇 명 뽑고 온타리오 몇 명 뽑고 쿼터를 주면 그렇지. 결국엔 그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 얘기고, 또 예상과 다르게 주정부에서는 생각보다 팔을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무슨 말이냐? 그 공을 결국에는 학교에다 던진 거죠. 학교부에서 너네가 알아서 국적 비율 관리하고 그 다음에 비자 잘 나온 나라로 컨트롤하고. 왜? 학교 입장에서는 내가 배정받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이 비자가 거절이 됐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PL이 날아가는 빈자리 하나 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보고 내가 컨트롤해서 좋은 퀄리티의 학생들 데려오라고 하는 게 이번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 이 파를 넘기면서 국가에서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쿼터제를 그렇죠. 학교에 넘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조치로 이제 PGWP에 대한 조치. 기존에 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진정성 없는 학생들에 대한 걸러낸 조치. 저는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 봐요. 그리고 PGWP 신청하는데 CLB5, 7 못 맞는 학생들?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지. 학교 제대로 다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2년 4년 거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입학할 때 기준이 아카데믹 IELTS 6인데 어떻게 졸업하고 그 점수를 못 받냐는 거죠, 제너럴로. 맞아요.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고 진정성 없는 워커들을 걸러내는 절차지. 그러니까 저희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사실은 많이 FM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흔들림 없이 진행하시면 아무런 불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일 이후로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최소 원장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학과가 좀 더 유리할 거고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볼지 이제 난 두 분의 추천을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아직은 뭐 또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좀 확신하는 거는 헬스 쪽. 헬스케어 좋죠. 네, 헬스케어 쪽, 뭐 퍼스널 서포트 워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널싱, 네. 마사지 테라피, 마사지사. 마사지도 속하나요? 네, 그렇죠. 들어가서 속하죠.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의료 쪽, 아니면 이제 트레이드 직종, 용접, 네, 웰더, 플러머, 네. 다 요런 쪽으로 어쨌든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이제 저희가 베트남 친구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프랙티컬 널스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친구예요. 이제 OIMP에는 프랙티컬 널스 이제 스페시픽 인비테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OIMP로 신청도 할 수 있고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밑에 또 헬스케어의 프랙티컬 널스 카테고리 스페시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물론 헬스케어가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공부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캘거리나 이쪽은 혹시 요즘 많이들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알버타 쪽이 대부분 엔지니어링 쪽이었는데 트레이드 쪽이 많이 왔죠. 한동안은 진짜 비즈니스가 강세였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AIP가 너무 이민이 쉽다 보니까 비즈니스 학과를 졸업한 분들이 사실은 영주권 하기 제일 쉬웠죠. 쉽지. 모든 거 다 맞출 다 수 갖다 있죠. 맞출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봤던 거 중에서 스템 계열이 좀 많이 넓게 열려 있더라고요. 건축이라든가 IT라든가 스템이라는 걸 좀 넓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애그리 비즈니스. 우리 한국 친구들이 듣기에 agriculture라고 하면 아, 되게 모호해요. 이게 이름이. 애그리컬처 테크놀로지가 있고 애그리컬처 비즈니스가 있는데 애그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떻게 농작물을 키우고 이런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흠. 어떻게 종자를 고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물류나 국제 물류 또는 뭐 이런 유통 같은 거를 고려하시던 분들은 배우고.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하고 어그리 쪽으로 만약에 졸업을 하면 네. 예를 들 수 있는 취업처는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저희 알버타 주에는 그래도 올즈 컬리지라는 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알아요, 어그리컬처. 알아요. 예. 그다음에 올즈 컬리지, 그다음에 레스브리지 컬리지, 레이클랜드 여기 세 개가 강한데 실제로 취업률이 95%가 넘어가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비즈니스랑 로지스틱이랑 이렇게 혼합돼서 전체 파이로 보면 되게 좋은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즈 컬리지에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은 파이낸스도 배우고요. 어카운팅도 배우고요. 농업 비즈니스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정부에서 그랜트 받는지, 론 받는지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고 마케팅, 서플라이 체인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인데 농업적으로 특화된 거다.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좋네.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해서 그런 학과들이 스트롱한 학교들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골프 코스라든지 이런 쪽도 보니까는 PGWP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까 전에 리스트를 보니까 그게 터프 되더라고요. 그라스라고 하는데 터프 그라스. 그게 뭐냐면 골프장 잔디 관리예요. 그 타프. 네, 그래서 되고. 이게 온타리오 컬리지에 보면 골프 매니지먼트라든지 랜드스케이프 테크니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거기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사람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정말 유학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거기서 취업을 하고 세틀다운 하기 위해 가는 건데, 지금은 너무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샤테라 차라리 진짜 처음부터 그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과를 어떤 퀄리티 리퀘어먼트로 준비를 해서 그렇죠. 취업과 이민까지 PGWP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상의를 나가시는 게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유학 후 이민을 하겠습니까? 취업 후 이민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두 가지 길인데 워킹 받을래요? 학생 공부하실래요? 비자 받을래요? 네. 근데 이제는 답이 정해진 게 2024년 9월 26일 이후로 실업률 6% 넘는 지역의 로우웨이지 LMI는 중단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이스킬을 가지고 하이웨이지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쉽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재원 비자로 갈 수 있는 건 쉽나요? 또 강화돼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주재원 비자도 완전히 강화가 됐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최우선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유학 후 이민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가 되지만 중요한 건 옛날처럼 아무 학과나 네가 잘할 수 있는 학과로 가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전공이 유리합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G 워크 퍼밋이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문제잖아. 그렇죠. 지금은. 그게 뭐 앞으로 2, 3년에 어떻게 바뀔지언정 현재로서 좀 가이드라인 줄 수 있는. 가실 분들이 얼마나 빨리 결정을 하고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 싸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도 학생들 신청서 줄었고요. 줄었어. 많이 다 줄었어요. 학교에서 PAL 관리도 하고 있어. 지금 인도 학생들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이미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니까 막차 잘 탔으니까 맞아. 잘 끝내시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월 말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면 하시고 계획상 좀 늦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부터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원딜 원장님 한 말이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각종 블로그를 찾아보면 정말 캐나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진짜 다 어그로를 많이 끌어요. 근데 아직 저희 캐나다 안 망했고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 지금이 차라리 되려 잘 준비하는 여러분 더 기회일 수도 있어. 진짜 그렇지 않아? 똑같아요. 그렇잖아. 잘 준비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버티고 잘 준비하면 우린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도 아유. 긴 시간 이렇게 상의 같이 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1년에 한 2번씩 해야 되겠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죠? 아, 재밌죠?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하나, 둘, 셋, 캐나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